예, 테슬라 영업이익률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영업이익률 4.78. 오른쪽은 5년 평균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률 1.86, 3.88. 별로죠. 일단은 뭐 EPS 뭐 다 별론데. 그럼 실적을 좀 보실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면 되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은 그래도 이번 1, 2분기 때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였다가 흑자가 됐는데 이게 지금 100만 달러가 기준이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억 달러죠. 12억 달러면은 1조 2천억, 1조 한 4천억 되나요? 그러나 그 6월 달 거를 반영한다고 해도 PER과 PBR이 주가가 또 엄청 올라가지고 PBR은 또 20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PER 543입니다. PER의 의미는 얘네들이 시가총액만큼 벌려면 543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534년을 벌어봐야 시가총액만큼 번다. PBR은 뭐라 그랬죠? 시가총액이 얘네들이 가진 돈, 자본 총계보다 20배가 높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현대차랑 비교를 해드릴까요? 현대차 오늘 기준으로 PBR 한 11.8인데 12라고 치겠습니다. 현대차 12, PER 12, PBR은 심지어 0.49입니다. 0.49. 굉장히 PBR상 저평가죠. 12도 양호합니다. 현대차는 12년만 있으면은 그 수익으로 시가총액을 12년 만에 볼 수가 있고 0.49라는 것은 시가총액, 즉 주가가 그들이 가진 자본 총계보다 작다는 겁니다. 반땅이라는 거겠죠. 이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고 나스닥은 버블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버블인데 단 뭐가 있죠? 기술력이 있죠. 기술력을 쳐줘야 됩니다. 일단 테슬라 거품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뉴스 말고 적당히 좋은 얘기 하는 것 좀 들어볼게요. 순이익 대폭 상승. 예, 맞습니다. 맞고. 그래봐야 뭐예요? PR이 500이 넘어요. 대폭 상승했어도 버블이에요. 이제 지수 편입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지수 편입을 계기로 오히려 이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크죠. 지수 편입한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걸로 떨어뜨린 경우가 꽤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셀트리온도 예전 1차 고점 때 그랬고 지금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좀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쭉 하다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열어보세요. 시가총액은 세계 최대 자동차사 일본 도요타보다 950억이 많다. 그러니까는 도요타가 지금 한 2천억 달러 초반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보다 넘었다.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버블이다. 근데 요 얘기를 하면 이제 늘 이제 하시는 분들 기술 연기를 막 합니다. 좀 전기차를 무시하냐, 이 앞서간 기술력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뉴스의 한 켠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이미 이제 버블권 진입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돈이 되지 못하면은 망해요. 망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대우가 망할 때 기술력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하이닉스가 여러분 주가가 정말 주구장창 떨어져서 개폭락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그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기술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기술력이 있었어요. 더구나 원유 가격도 좀 떨어진 마당에 전기차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망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물을 겁니다. 그럼 테슬라는 왜 올랐습니까? 저는 정답을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지금 테슬라 그냥 말할 수 없는 버블이다 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2분기 좋아진 거를 반영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버블이? 애플도 제가 볼 때 버블이고, 나스닥 대다수, 나스닥 시총상위가 다 버블이에요. 아마존도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단, 아마존은 실적이 막 물론 테슬라도 증가하지만, 테슬라는 뭐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좋은데, 아마존도 늘어나는 거 좋은데, PBR 20하고, PER 500을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버블이 생긴 건 애플이든 뭐든 다 좀 주가가 PER, PBR상 높아요. PER, PBR을 무시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본을 무시하는 분이죠. 이제 보면 이제 무협의 비유를 할게요. 무협. 중국의 무림 고수 막 화려한 스킬을 막 쓰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정말 고수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권투를 하더라도 가장 기본 자세, 그죠?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화려한 기술이 좋아 보이죠. 막 이길 것 같죠. 근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무술가는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 무술 고수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쉬샤오동인가 있죠. PER과 PBR은 여러분 영원한 기본이에요. 그걸 모르면 주먹질 자체를 못 하는데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 하나라도 예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한 주식 본 지 15년 됐는데 저한테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이기고 끝까지 끝까지. 단기적인 버블은 늘 있어 왔어요. 테슬라 더 갈 수도 있죠. 모르죠. 나스닥에는 선물놀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 빠져야 되는데 절대로 못 빠집니다. 왜? 팔면 더 오를 것 같은 액션들을 얘네들이 잘 취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놀이, 왜 월가가 나스닥과 다우 선물놀이를 하느냐, 왜 얘네들이 시총상위를 왜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각 나라의 지수를 다 조정할 수가 있고, 다우 나스닥 폭락시키면은 지난번처럼 코스닥, 코스피, 뭐 유럽 따는 거 할 거 없이 그 나라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다 같이 떨어져요. 공포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 다 떨어졌다고 개인들이 다 하방에 베팅하고 나면 얘네들은 또 올려요. 지금처럼. 제가 지난 2분기 때 상승 때 우리나라 선물 포지션 알려드렸죠. 계속 이 선물놀이 하기 때문에 시총상위가 이용되는 것 뿐입니다. 잘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분은 즐기세요. 저는 뭐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차트를 알고 있는 저도 이 정도 테슬라 정도 수준이면은 겁나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추세 안에 있습니다. 예, 상승 추세 안에 있어요. 차트인데 상승 추세를 깨지도 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레벨이면은 건드리기 겁나는 겁니다. 이건 단타로도 건드리기 겁나는 레벨이에요. 자, 애플은 테슬라에 비하니까 선악과가 아니었죠. 예. 테슬라라고 쓰고 선악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고수분들은 즐기십시오. 단타를 즐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장투하거나 잘 모르는 개인들, 차트를 모르고 매도 시점 못 잡는 개인들은 절대로 건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몽 동산의 선악카입니다. 절대로 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